오늘은 전일 증시보다 국장 장기 전망에 대해서 쓴다. 한국 증시는 지금 사기 구간을 지나고 있다. 경기 침체, 트럼프 리스크, 수출 감소, 반도체 붕괴, 2차 전지 붕괴, 무정부 리스크, 한국 증시에 희망이 없다는 논리만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 이것이 팩트이고 국장은 절대 살아나지 못하는 영원한 침체에 있을 것만 같다.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비교하며 국장도 동일한 진행이 나올 거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악재를 열거하는 이들의 논리 구조를 모르지 않는다만 무시하자. 바닥은 늘 이렇다. 위 악재를 호재로 바꿀 힘은 없는지라 기술상 포인트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악재는 천천히 해결되는 과정을 월별로 설명하겠다. 물론 지금도 상상으로 위 악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 논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일기장에나 쓰라는 비난이 나올 것이 자명하기에 하지 않는다. 코스피의 흐름은 내년 박스권을 예상한다 했더니 박스 범위가 2300에서 2600, 2400에서 2700 이런 식이냐는 댓글을 받았다. 블로그건 유튜브건 댓글에 답을 하지는 않지만 영상 또는 게시글에 녹여 넣으니 질문은 환영이다. 위차트 설명으로 끝이 난다. 8월 5일 엔캐리 쇼크로 급락을 했고 그 저점을 다시 깼다. 11월로 저점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12월에 계엄 사태가 터지며 다시 깼다. 저점을 깨나 그 폭을 확대하지 못하는 형태를 다중바닥이라 한다. 코로나처럼 숨도 쉬지 않고 떨어지는 형태는 하락의 절반 이상이 과매도에 해당하기에 V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는 양봉 음양 반복하며 아주 피곤한 방식으로 상승한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이번 주가 단기 추세 전환이 될 것이냐 변곡점에 해당한다. 실패하면 시간은 수주 늘어지는 것이며 성공한다고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닌 매우 지치는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최근의 저점은 연간 수치로 볼 때 저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2300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를 바닥권으로 놓고 볼 때 현재의 지수도 바닥권인 것이다. 상단도 마찬가지다. 연고점 내외가 박스 포인트이며 바닥 증시의 박스는 아래보다 상단의 오버 범위가 넓기에 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잡으면 되기에 내년은 3000포인트 가능성 자체는 있다. 변수가 워낙 많아 실제 이걸 보지는 않지만 기술상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 이게 무슨 박스냐? 생각할 수 있는데 월봉으로 보자. 이런 형태의 박스권을 의미한다. 과거랑 상황 비슷하다. 2008 리먼이 터지고 급등한 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박스권이다. 이후 2017년에 박스 돌파가 나오나 시원하지는 않았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으로 2020년에 코로나 쇼크가 나오고 급반등이 나온 뒤 현재 4년차다. 시간이 늘 똑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나 비슷한 진행을 예상해 볼 경우 배열이 갖추어지려면 2026년에서 2027년은 가야 한다. 그 전까지의 범위가 현재가 아래부터 전고점 수준까지라는 의미이고 이후 진행은 국장도 돌파가 나올 것이라 한국 증시는 장투의 대상이 맞다. 장기 투자한다면서 6개월 1년 정도 버티다 지치기에 장투하지 말을 말하는 것이며 앞으로 최소 20에서 30개월 이후의 패턴을 볼 경우 국장은 장투의 대상이다. 24년 코스피는 상장사는 3분기 사상 최대 순이익이 발생했으며 거버넌스 이슈로 욕을 한다 해도 밸류업 공시도 100곳 정도 했기에 과거 최고점이었던 21년보다 나아진 24년임이 분명하나 우리의 심리만 국장을 최악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국장 개미는 더 떠날 것이고 유동성은 축소되겠으나 그럼에도 25년 상반기는 스몰캡 장세를 예상한다. 스몰캡의 합산 시총이 과거 대비 반이반으로 줄었는지라 개미 자금 일부 줄어든 것은 슈팅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현재 국장은 장투 단타 둘 다 되는 구간이다. 어설프게 중간 포지션만 취하지 말아라. 시각이 수개월에 불과한 종목은 하루하루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수년의 시간일 경우만 무대응이 맞다. 계속 언급한 경협 다시 한번 시간 내에 급등이 나왔다. 경협은 기업의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닌 이슈를 타는 테마주다. 테마주를 들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간단하다. 비중이 작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비중 곱하기 100을 해라. 스스로는 1000만 원 밖에 안 샀지만 10억 산 사람도 있다. 이들의 수익을 기초로 매도 대응을 해야 당하지 않는 장이다. 떨어지면 다시 보고 날아가면 대상 변경이라는 간단한 공식이다. 다 팔지 않고 일부 남기면 전부 반납이 나온다 해도 멘탈 훼손이 없다. 내가 단타인지 장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타라면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여 매매하고 장투라면 대상을 정해놓고 월 단위로 분할 매수해라. 코스피를 매매할 거라면 조선주를 하라고 언급했고 대장은 HD현대중공업이라 말했다. 추세주의나 단기 매매를 해야 하는 형태의 이격이 나오고 있다. 대형주의 경우 누르기가 진행되면 6개월 30% 조정이 국룰이다. 따라서 내년에 30만 원 갈 것이 예상됨에도 지금 가격에 들어가서 홀딩하는 전략을 쓰라는 말은 못한다. 대응이 필요 없는 월 적립식 종목을 시총 10위 내에서 하나만 뽑아보라면 현대차를 추천한다. 국장 4000포인트 가는 날 현대차는 100조를 크게 상회할 거라 본다. 장황한 이유가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쓴다. 배당도 은행이자보다 많이 주니 배당만 받으면서 적립하면 된다. 국내 증시 개미는 영원히 안 돌아올까? 시간이 걸린다.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북한과의 대화 정책으로 햇볕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겨울 사나이의 외투는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벗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장 악재의 근본 원인은 제도적 요인도 존재하나 심리적 부분도 크다. 전문가 비전문가 불문 악재를 오버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장의 겨울이 길어서 모두가 겨울 사나이가 되어 국장 홀대론을 우리 스스로 정당화하니
외국인이 신이 나서 이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내년 종목 장세라는 햇살이 드리울 경우 다시 국장 컴백하는 개미들의 수가 늘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때는 또 박스권 고점에 물리기 쉽다. 지금이 저점이니 저점에서 열심히 하자.